농촌에서 수십 년 동안 쓰던 마을 진입로가 땅 주인의 소유권 주장으로 막히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바뀐 데다 안정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울산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연장과 전시공간 등 여건은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수십 년 동안 쓰던 마을 진입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 잇따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 도로로 불리며 땅 주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사용하던 길인데요. 새로운 땅 주인이 갑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30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 마을.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 한 대가 길을 막고 주차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집 앞에 주차장이 있어도 이렇게 길가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포장된 사유지인데 울주군이 최근 이 도로 밑에 하수관을 깔겠다고 하자 땅 주인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30년 넘게 지나다녔던 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주민들은 황당합니다. 응급 환자가 있으면은 환자 집 앞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차로 막혀 있으니까. 울주군 옹촌면의 한 시골 마을도 비슷한 이유로 도로를 막는 소란이 일어나 마을 주민들끼리 한 차례 홍역을 겪었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가스 배관을 사유지 도로 밑에 넣으려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다 세밭도 깔았는 거 저만도 꽤 내쁘다 이거 저 땅님 제가 저까지 적었다 이라고 꽤 내뿌려 나니까네 마 차가 못 댕기.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지만 지자체들은 주민들 간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분쟁에 관여하길 꺼립니다. 사유지 내 도로는 행정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주민들은 땅 주인과 협의가 무산되면 통행 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여기도 지적 정리를 하든지 그다음에 계획도로거든요. 계획도로를 빨리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계속 지속됩니다. 이 같은 분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나 상속 등으로 바뀐 땅 주인이 갑자기 마을 도로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군이나 구청장이 도로 고시 공부를 하고 차차차차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가야 된다. 올 들어 강원 인제군과 전북 장수군이 사유지 도로 매입에 나서는 등 분쟁 해결에 뛰어드는 지자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울산시 등 상당수 지자체는 마을 도로의 사유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의 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4명 모집에 232명이 지원해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 대졸 지원자부터 코로나로 실직한 가장까지 사연도 제각각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손에 든 10kg 모래주머니를 힘껏 던지는 사람들. 6m가 넘자 주변에서 탄성이 나오기도 합니다. 6m 6. 20kg 모래주머니를 짊어진 사람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있는 힘껏 앞으로 달립니다. 얼핏 체육대회 같이 보이는 이곳은 다름 아닌 환경미화원 체력심사 현장입니다. 이번 채용의 경쟁률은 무려 58대 1. 4명을 모집하는 이번 환경미화원 채용에는 232명이 몰려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절반이 넘는 119명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 층이 대거 몰렸습니다. 여기에 계속된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었거나 좀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실은 현대중공업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좀 회사의 그런 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사실 좀 또 직종을 완전히 바꾼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제가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힘든 일이지만 환경미화원은 만 60세 정년 보장에 초봉도 많게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대기업 못지 않습니다. 구직자들이 몰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우 개선도 많이 좋아졌고 근무 여건도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채용에 지원한 사람들. 이번 채용은 면접을 거쳐 오는 13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번갈아 부울경 시도지사를 만나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이후 다소 잠잠하던 이 논의가 부울경 최대 현안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울산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 실리를 찾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가덕도. 부산시가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곳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적극 추진했던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했는데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이유는 부산의 생존과 직결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점인 해상운송에 항공운송을 결합시키고 신공항 배후에 위치한 녹산산업단지를 키워 최고 물류도시로 혁신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야 지도부 모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종도 공항에 필적할 만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투톱 공항 중에 하나의 규모와 역량을 가지고 추진돼야 된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 향후 절차의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적당한지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 적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새로운 공항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사실 울산과 경남은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에는 반대해왔지만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가덕도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게 가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어디 가덕도다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항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은 공항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울산시가 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많은 힘을 쏟기보다는 원전 해체 산업 등 부산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울산시가 얼마나 협상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울산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은 문화예술 분야의 기반이 척박하고 시민들도 문화에 별 관심이 없다는 선입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계로 확인한 결과는 달랐는데요. 좋은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높고 지역 행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문화예술 행사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관람한 적 있는 울산 시민은 전체의 75.5%. 특광역 시 중 최하위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4번째로 낮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시간이 모자란다는 응답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관심이 가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울산 시민들은 문화예술 관람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지역 행사에 가장 큰 불만을 갖는 요소로 행사의 내용과 수준을 들었고 접근성이나 교통 편의성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울산은 광역시도 중에 타 지역까지 가서 문화예술 행사를 보고 온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멀리 가서라도 좋은 문화예술을 감상하려는 의욕은 높지만
동시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행사를 확보하는 게 대안인데 천석 이상 관객을 들여 대작 공연을 올릴 수 있는 대공연장은 울산문화회관 한 곳뿐이고 미술 전시 공간도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당장 대규모 공간을 만드는 데 예산을 투자하기 쉽지 않다면 작더라도 수준 높은 행사를 최대한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부울경 광역시도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종배 정책위 의장,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3개 시도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과 고성능 다목적 소방정 도입, 국립미래디지털과학관 건립 등에 대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늘부터 18일까지 울산시와 울산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감사를 진행했으며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이어집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앞두고 역대 가장 많은 1,87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코로나19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공천을 추진하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울산 남구청장 선거는 전임 김진규 청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다시 치러지는 만큼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에 후보를 내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도에 있는 자세라며 남구청장 재선거에 공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최초 바다 위 캠핑장인 북구 당사 해상 캠핑장이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해상 캠핑장은 공사비 35억 원을 들여 건립되며 4인 가족 캠핑장 20면으로 구성됩니다. 북구는 캠핑장 통로 일부 구간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강화유리 다리를 설치하고 당사항 일대에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타내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조합 업무대 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 행사 대표인 A씨는 2016년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과 짜고 4억 700만 원인 공사대금을 10억 6천여만 원으로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구의회가 일부 구의원들의 요구로 구매한 지 1년밖에 안 된 소파를 탁자로 교체하기로 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구의회는 내년도 본 예산에 소파와 책상 등 집기를 교체하는 데 쓰일 자산 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는 소파 교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폐기하지 않고 다른 의원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신증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은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어도 공공병원 신증축과 인력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예산 지출에 소극적이면서 국방 예산은 크게 늘렸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악화된 지역 기업들의 경영 인프라 강화를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상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세종 측은 울산 상위 회원사에 대한 각종 법률 자문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 상인은 지난 7월 기준 울산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1.88%로 전국 평균의 38배에 달하는 등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래문화 특구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고래바다 여행선 고래탐사 연안 투어 프로그램이 이달까지 연장 운항됩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주말에 한해 주 4회 운항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선 인원은 320명에서 18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발생은 3,100여 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줄었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은 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 증가했습니다.